아, 초록심표님, 예, 안녕하세요. 예. 깨알맘님도. 자, 오늘은 뭐 30분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체적인 시황과 관련된 내용은 뭐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계속된 이야기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 이제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우리 시장에서 우리 시장이 엄청나게 세죠. 무지개 길림, 그죠? 실제 월요일 날 그 막 코스피 5.4% 급락하고 막 그럴 때 겁나셨지. 무지개 길림. 초록심표님, 그죠? 이렇게, 막, 뭐, 코스닥이, 거래소가 5%가 넘게 급락을 하고, 그지? 뭐, 사이드카가 발동하면서 막 급락을 해서 삼성전자가 7%. 운전하시면 답하지 마셔. 아셨죠? 그냥 듣기만 하셔. 자, 이제, 금요일 날, 금요일인다. 월요일 날 이제 시장이 급락을 한 상황이었고, 그때 종합주가 지수, 저는 우리 회원님들에게 4,950포인트에서는 아무 종목이나 사도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무 종목이라고까지는 표현 안 했지만, 4,950 부분에 있어서는 무조건 매수다. 제가 이제 우리 회원님들에게도, 종합주가 지수 이야기를 하면서, 장중에도 말씀드렸던 내용 그 부분인데, 이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됐잖아. 그죠? 4,950포인트 자리가 저 종가도 4,950포인트 이하에서 끝났어. 4,949포인트. 그러니까 4,950포인트라고 나오는 부분은 이 부분이야. 여기 나오는 그리고 뭐예요? 삼성전자가 없어서 삼성전자를 사고 싶으시면 그제? 내가 100을 사고 싶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종가에 30을 사는 거다. 예, 무지개 길님, 아니요, 죄송 안 해. 듣기만 하셔. 아시죠? 굳이 답 안 하셔도 돼. 한두 번만, 답을 하는 건 목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그죠? 아시죠? 의무감 가질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여건이 되시면, 그제 답을, 운전하거나 이러신 분은 전혀, 답을 할 필요가 없고, 여건이 되시는 분은 뭡니까? 1번 해주면, 그죠? 흥이 나서 조금 더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굳이 여기서 다 풀 이유도 없잖아. 그렇지 않아요? 다 풀 이유도 없잖아. 제가 뭐 세타니 뭐니 해서 다 이야기하고 시황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 굳이 여기서 할 이유도 없어요, 저는.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뭐 광고 주라고 해서 뭐 회원가입하라 뭐 이런 이야기, 되도록이면 안 하는 쪽이고. 왜? 그건 본인이 판단해서 하는 거니까. 그죠? 여튼, 이 4,950포인트 이 장중에, 그죠? 이런 거다고, 종합주가 지수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그죠? 이 급락을, 이 5.44%, 그죠? 장중에는 5.57%, 4,933%, 3포인트까지 떨어졌었잖아. 이때의 분봉을 한번 볼게요. 제가, 미국 시장에 일요일 날, 여러분들 뭡니까? 제 유튜브에 뭡니까? 일요일 날 올려놓은 영상 혹시 보신 분 계셔요? 그 일요일 날 영상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국 시장이 0.93% 급락을 했지만, 하락을 했지만, 차기 연준의장 케빈 워시, 절대 매파 아니다. 그죠? 다만, 금하고 은하고 미국 시장 정부의 셧다운하고, 그리고 뭡니까?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과 우리 시장이 과열로 쉬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데 겁내면 안 된다. 그게 기본 일요일 날 방송 내용이야. 예? 그건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돼. 저는 거짓말 안 하잖아요. 왜? 제가 이야기해서 한 부분은 녹화 방송으로 다 있으니까. 그래서 뭡니까? 2월 2일 날, 이게 2월 2일이야. 월요일 날. 여기 4,950포인트, 4,933포인트까지 떨어지던 요때, 매수해라. 요 4,950포인트 라인 부분의 이 위치는 죽는 자리가 아니다. 왜? 자, 케빈 워시와 관련돼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케빈 워시와 관련된 내용은, 그죠? 여기서 보시면 뭡니까? 자세한 내용이 나와. 여기 차기 연준의장 케빈 워시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한국 수출 데이터 요 부분은 여기서 더 자세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더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뭐예요? 이 종가에 4,950포인트 이하로 딱 끝났잖아요. 종가가. 그러면서 뭡니까?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7, 8% 급락을 하고. 그런데 또 여기 우리 회원님들 들어와 계셔. 삼성전자 못 사서 사고 싶은 분은 종가에 사는 겁니다. 파는 게 아니고. 그죠? 그건 왜 그러냐면 이거야. 이렇게 음봉이 세게 떨어지는 라인 부분이 그죠? 나오는데 거래량이 크지를 않았어요, 일단. 그죠? 외국인들이 죽자 살짝 팔았잖아, 이때. 그죠? 개인들이 4조 넘게 매수하고. 마디로 보면, 시장 지수의 마디를 보면 사실 이 5,200포인트.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3주 전에 저 상단 부분, 그죠? 상단 부분에 들어가면 지수가 좀 부담일 거다라고 생각한 지수 딱 거기까지 왔어요. 제가 보는 마디는, 그죠? 마디 지수는 다 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마디고, 이 마디에, 그죠? 출발점이고, 여기가, 그죠? 그리고 그 마디만큼 돌아 나왔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상반기, 그러니까 펀더멘탈을 빼고, 그죠? 펀더멘탈 빼고 이번 1, 2월 단기 고점이 될 만한 구역은 요 라인이라고 본 거야. 그죠? 기술적인 예상치가. 이해되시죠? 그런데 기술적인 건 기술적인 부분으로만 해야지. 기술적인,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예요? 주식 관련 책, 그죠? 그러면 차트 뭐 장대 음봉 나면, 그죠? 장대 음봉 이런 거 나면, 그죠?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얘기 기본 서적에 다 있어. 그죠? 어떤 책이라도 이런 장대 음봉이 나면 물량을 줄이거나 매도할 생각이 더 크다고. 근데 그거는 그죠? 펀더멘탈이나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을 다 가미해서 봐야 되는 거고 수급 상황을 다 가미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봉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날이 그죠? 이날이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이날이잖아. 그죠? 이날이야. 6% 종가 6% 떨어지던 날. 그런데 왜 삼성전자는 사도 되냐라고 했었냐면 뭡니까? 삼성전자니 SK하이닉스니 얘네들은 여러분들 실적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 그죠? 그런데 종합주가 지수가 음봉 하나 떨어지는데 그죠? 얘는 음봉 2개, 3개째 떨어지고 있잖아. 단기 매수 구역이지. 종가 라인이 내려오는 20선에 뭡니까? 지지 확인을 받을 만한 구간에 들어와 있으니까. 다만 여기서 사는 건 장투하러 사러 들어가는 게 아니지. 그죠? 하이닉스 실적 발표 나고 90만 원이 넘어가면서 그죠? 조금 오버슈팅이 나왔고 얘도 여기 8% 급락을 했잖아. 그런데 얘네 실적이 지금 2, 4분기가 4, 4분기보다 더 좋을 텐데. 그죠? 여기서 지금 박스 그려서 움직이고 있는 거에 내려오는데 도망갈 이유는 없지. 그죠? 다만 지수가 좋은 종목이 지수 급락을 통해서 하락을 하는 부분에 사실은 뭡니까? 하이닉스는 제가 이야기하기를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올라갔고 그다음에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90만 원 이상에서는 단기적으로 한번 이익 실현하고 밑에 7% 정도 내려오면 다시 사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우리 회원님한테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응? 여기 딱 뭐예요? 고점 대비 7% 밀렸잖아. 그죠? 7%가 더 밀렸지. 응? 93만 원에서 뭡니까? 83만 원까지 밀렸으니까. 그죠? 90만 원에 10%면 얼마예요? 9만 원 빼면 81만 원, 82만 원, 뭐 이거잖아. 93만 원이니까 뭐예요? 고점 대비 한 10% 정도 밀린 거지. 93만 원 고점에서 밀렸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선 단기 들어가 볼 만한 위치인 거지. 왜?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뭘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펀드로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온다. 물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타이밍이 본격 조정이 한번 들어올 거라고. 그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설 전이라고 시장이 밀릴 거다. 이게 이제 지난주 온 거잖아요. 그죠?
지금 펀드 순 자산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 수급적인 부분에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개인들이 밀리면 살려고 하는 욕구가 강한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쉽게 가격 조정을 세게 보이지 않는다. 그죠? 그런 부분이 진행되니까 그런 쪽에 매수를 하는 거라고. 근데 보통 사람은 어떤 때 매수를 하느냐. 그죠? 이게 장대 음봉일 땐 뭐예요? 관심 안 갖고 장대 양봉 이때도 매도하기 바쁘고 이제 여기서 딱 해서 미국 시장이 상승했다. 오늘 상승한다. 그러면 그때 쫓아가려고 그런다고. 그죠? 사실 주시장은 미국 시장에 그죠? 미국 시장에 여러분께 이야기했을 때도 어떤 이야기를 주로 했냐면 뭡니까? 미국 시장이 하락하면 하락의 이유가 뭔지, 그죠? JP 모건이 코스피 6천 간다, 7천 간다, 뭐 그런 건 두 번째 치고, 뭐예요? 이 금리 인하 후퇴 가능성. 이게 그 결론이 금리 인하 후퇴 가능성이야. 왜? 케빈 오씨가 지명이 못 되면 이런 이제 부담감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뭐예요?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죠? 얘네가 급락을 한 거라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죠? 이미 줄줄이 사탕으로, 그죠? 아이씨, 다 치워. 계속 하락하고 있었잖아. 어제 일입니까? 어제 일입니까? 어제는 또 추가 하락하기는 빌미가 된 거지. 그죠? 엔트로픽이 AI 법률 솔루션, 이제 사람의 일거리가 없어지고, 그죠? 그런 부분에 AI가 대체하는 쪽 라인 부분들은 계속 어려워질 거라고. 그런 기업들이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에요? 이런 기업들이잖아. 톰슨 로이트, 법률 데이터베이스 기반하는 기업, 렉시스넥시스 기업, 월터스 클로어, 이런 기업들이 급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제 나스닥 1.4% 뭡니까? 1.4% 급락했다고 얘네가 15% 17% 떨어진 게 아니고 그 추세가 이미 계속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표 기업으로 뭡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영향을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계속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미국 시장에서 혹시 계속 듣고 계신 분은 미국 시장에서 가장 강한 섹터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 가지. 응? 미국 시장에서 가장 세네. 나스닥 지수가 저렇게 박스권으로 만들어주는 애가 누구냐? 만들어주는 애가 누구냐, 박스권으로. 그게 뭡니까? 미국 시장이 가장 강한 애 아니야. 그게 뭐예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어디 갔어? 그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가장 강해서 미국 시장을 버텨준 거라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안 죽었어. 지난주에 마디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두 마디가 주봉에서. 그죠? 그래서 잠시 쉬는 구역에 온 거다. 잠시 쉬는 구역에 온 거예요. 어제 4% 떨어졌다고 크게 나쁠 거 없어. 아까 여러분께 이야기했었던 뭐 때문에 떨어진 이유가 미국 시장도 안 좋고 AI 쪽이 쭉 빠지는데, 그죠? AI 빠지는데 뭡니까? 이 얘기 어디구야? 그죠? 이거지. 어디 갔니? 요거 창신 테크놀로지하고 양집 메모리하고, 그죠? 뭡니까? 연내 상장하고 이거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이 이야기 나오고 증설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근데 우리나라 국내 메모리사하고 중국 이 창신 테크놀로지하고, 그죠? 기술 격차가 5년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AI 쪽 라인 보면 큰 영향 없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조정의 일부 뭡니까? 이거 신경 쓰이게 하는 대목 중에 하나지. 분명히, 그죠? 지금 뭐예요? 얘네들도 중국에 자급자족하고 그러면서 IPO에서 돈 모아갖고 증설해서 하면 2년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도 꾸준히 지금 뭡니까? 레거시 반대출 쪽에 비중을 마켓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잖아. 그죠? 여기는 D램, 여기는 낸드. 이거 증설하고 이렇게 그러면 얘네가 증설을 한다 했을 때 2028년 그 정도가 그때부터는 뭡니까?
가격에 다운이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런 부분들을 어제 미국 시장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약세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정도지. 그죠? 원체 AI 소프트웨어 쪽이 박살나고 떨어지니까. 그죠? 그런 흐름들이라면 우리 시장은 아까 이야기했었던 여러 가지 흐름들로 봤을 때, 뭐 크게 안 좋을 리가 없고, 통상적으로, 그죠? 통상적으로 설 연휴 앞두고, 그죠? 설 연휴 앞두고 정말, 아주 특별한 기억이 아니면, 제가 주식시장을, 들어온 상황에서 추석이나 뭡니까? 설 앞두고는 통상적으로 별로 안 좋았었던 게 일반적이야.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그죠? 왜? 이 인버스에 투자하고 있는, 어디 갔어?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오늘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코스닥 인버스, 코덱스 인버스 봐보세요. 그죠? 어제 조금 반등 들어가다가 양봉 났다가, 그죠? 엊그제. 우리 시장 급락할 때. 정말 열심히 떨어지죠. 그죠? 정말 열심히 떨어지잖아요. 이게 지금. 주식 시장을 하방으로 본 쪽. 그런데 아까 기술적으로 흐름을 봤지만 쉽게 설날 설 전이라고 안 좋게 바라볼 그럴 흐름이 아니다. 왜? 삼성전자가 창창한 상황에서 그죠? 삼성전자가 지수에 지수 역할을 하는 왜 천조니까 지금 시가총액 천조 삼성전자가 천조의 역할을 하고 있고 뭐 여기서 삼성전자가 좋다고 막 저 위로 올라가는데 막 사러 들어가고 하는 것까지는 권하고 싶지 않아. 그죠? 마디가 나온 상황이니까 뭐 하락을 하는 형태가 아니라면 뭐 올라갈 때 추락을 하고 권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죠? 지금 삼성전자가 지수를 맞춰주는 상황에서 뭡니까? 섹터가 다 돌아가면서 움직이잖아. 그죠? 돌아가면서 실적이 없어도 세. 그죠? 실적이 없어도 세. 딴 때 같으면 아까 장중에도 얘기했지만 4, 4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나오면 2025년 연간 실적이 좋아도 그죠? 밀리는 게 통상적이야. 그런데 그죠? 돌아가면서 움직이잖아요. 어제는 뭡니까? 하다못해 건설기계 쪽이 그죠? 막 상한가 나오고 그랬잖아요. HD 건설기계부터 시작을 해서 뭐예요? 진성 TC막. 오늘은 태양광 쪽에서 불 붙었죠. HD현대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빈집이지. 크게 뭐 시세가 안 났던 쪽에서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그죠?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건 종합주가 지수의 레벨 단 부분이 높아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제가 12월 24일 날, 그죠? 12월 24일 처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었던 부분. 그죠? 그게 뭐였어요, 여러분들? 섹터에 지금 전부 다 로봇 쪽에 관심이 많을 텐데, 그죠? 이거 미 우주 기반 방공체계 양산 본격화한다. 그죠? 이거 기억하시는 분 계셔요? 12월 24일부터 이야기했던 거예요. 설이란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죠? 스페이스X가 불러올 패러다임의 변화, 우주 모멘텀과 방산주. 실적은 좀 부족하지만 하나 시스템과 그리고 누구예요? 세트레가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미래에셋 증권. 이 테마가 더 강력한 테마다. 로봇보다. 우주 방산과 연관된 테마. 그죠? 그게 10월 24일부터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실적이 부족하지만 그죠? 실적이 부족하지만 그쪽으로 테마를 하려면 로봇 테마 쪽 라인이나 여타 테마보다 방산 테마, 우주 항공 모멘텀을 함께 갖고 있는 그게 뭐였어요? 하나 시스템. 그때 12월 24일 이때야 잘 공통이야 이게. 출발점, 요게 딱 출발하던 지점이잖아요. 그죠? 이 당시에서 다 2배 올랐어요. 예. 하나 시스템, 그리고 뭐예요? 세트레가이. 얘는 6만 원에서 20만 원 왔으니까, 그죠? 거의 4배 올라왔고, 12월 24일 이때부터, 캔코아, 인텔리안 테크, 그죠? 그 같이 출발했잖아. 12월 24일부터.
여기에 뭡니까? 스페이스X 이 상장과 관련돼서 올해 6월 7월에 상장을 하니까 거기에 투자했었던 뭐 미래에셋 증권도 다른 증권주도 올랐지만 키움증권도 많이 올랐지만 그죠? 미래에셋 증권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지. 12월 24일 똑같은 모습 똑같지 않아요? 차트가? 하나시스템과 미래에셋 증권이나 세트레가이나 텐코아나 그죠? 인텔리안테크나 세트레가이 다 그 12월 24일부터가 출발점이었어. 그죠? 자 그러면 로봇도 그죠? 뭐 그렇다고 로봇이 완전히 죽었다 그건 아니지.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죠? 로봇도 뭐 실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진장 올라와 있잖아. 그죠? 그런데 로봇도 다 죽질 않았어. 근데 PER로 보면 뭐 로봇을 PER로 볼 그것도 아니지 사실. 실적을 현대차가 이야기한 그 로봇 그죠? 2028년 이 부분 뭐 공장에 투입하는 그 3만 대 투입하겠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로봇이 한 번 더 질주를 하고 그러니까 실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데도 올라갈 정도로 그 정도로 시장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럼 다음 테마는 그죠? 다음 테마가 또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다음 로봇과 우주항공 이 이후 우주항공도 뭐 지금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죠?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요것도 사실은 제가 계속 이야기했었던 거잖아요. 뭐 요것도 한 3주 됐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차 전지도 그죠? 지금 여러분들 2차 전지가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 없어. 어디 갔어? 실적. 응? 어디 갔냐? 아, 그 차트가 없어졌네. 종목별로 실적을 제가 쭉 해놓은 거가 있는데, 여튼, 요거 오늘, 뭐, 배터리는 그나마, 그죠? 삼성 SDI 실적 X판인데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과 ESS 수주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로 버텨주고 있고, 그죠? 이게, 근데 오늘 올랐었던 가장 큰 이유는 요 내용이에요. 사실 1월 달에 나온 내용, 태양광 수출 부가세 한거 4월부터 폐지. 그죠? 그러니까 공급 과잉, 이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오늘 태양광 쪽이 순환해서 들어온 거라고. 왜? 실적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지만 제대로 좋지는 않지만 아까 이야기했었던 이거 사실 요것도 제가 이제 시간은 빨리 끝내고 싶은데 할 얘기는 많으니까 막 뒤집박지기네. 그죠? 미국 중간선거. 그죠?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간선거 구도가 지금 뭡니까? 요번에 중간선거에서 상원과 하원. 그죠? 원래 정상적인 부분은 그죠? 중간선거를 하게 되면 뭡니까? 야당이 유리하잖아. 그런데 미국 공화당이 그죠? 상원의 3분의 1, 하원 전부 다 이거 선출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그죠? 이 공화당의 텃밭인 텍사스에서까지 어디였어? 완패를 할 정도면 그죠? 이거는 어떤 거하고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해 드린 것처럼 어떤 거하고도 연관이 있냐면 트럼프가 기후변화라든지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거 완전히 무시잖아. 그죠? 그런데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흔들리게 되면 트럼프의 정책 리스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향후 미국의 민주당이 재집권했을 때 다시 친환경이나 기후변화 이런 거에 또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반영시킬 수 있잖아. 그게 다 연관된 거라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미국의 제가 앞에 이런 시향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트럼프는 1, 4분기에 그죠? 지정학적 리스크든 모든 악재를 떨고 가려고 한다. 응? 미국 시장에 요 나스닥 이 지금 박스권으로 이거 움직이면서 저는 1, 4분기에는 크게 움직일 거라고 보지 않아. 미국 시장이. 여기서 세게 떨어지기도 지수도 마찬가지고 지수가 세게 밀리거나 세게 올라가고 하기보다
그죠? 계속 이 범위 내에서 누를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렇게 그러면 우리 시장은 그죠? 설 앞두고 우리 시장은 6월 선거를 앞두고 있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여하튼 표시나는 걸로는 주식시장의 지수잖아. 그죠? 여당은 그 지수를 뭐 거래소 5,000포인트, 코스닥 3,000포인트 막 이걸 그 근접하거나 그걸 넘어서는 지수에 대한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고. 그죠? 그런 흐름이니까 6월 상반기 부분에 있어서 크게 위축될 부분이 없는 거지. 지수 흐름에서. 거기에다가 미국 시장이 저렇게 별 볼 일 없으니 돈은 뭡니까? 지금 계속 서학개미에 투자하고 있는 개미 투자가들이, 개인 투자가들이 그죠? 다시 일정 정도 회귀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왜? 주식이 지금 몇 개월입니까? 이렇게 막 나스닥 지수만 박스권이지. 그죠? 실제로 종목을 들어가면 미국 시장에선 셋이라 그랬잖아. 그죠? 계속 이야기했었던 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죠? 그 다음에 우주항공. 그 다음에 이렇게 셋이라 그랬잖아. 그쪽 세 쪽만 움직이는 흐름인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삼성전자도 하루에 11% 올라가. 그죠? 저기 소외됐었던 애들도 막 상한가 팡팡 쳐. 미국 시장보다 더 먹을 게 많네? 라고 서학개미의 유턴도 나타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미국 시장의 빅베이스가 다 끝나고 트럼프가 그죠? 이 빅베이스가 끝나고 나서 케빈 오시가 잘 지명되고 지명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이유가 지명을 못하고 파월이 껄떡대고 FOMC에 남아있게 된다. 그러면 트럼프가 구상하는 그죠? 하반기 금리 인하 물 건너가게 돼버리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미국 시장 더 좋을 일이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차기 연준 의장이 뭡니까? 될 거냐 안 될 거냐. 아까 우스개로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 중에서 신임 연준 의장 특히 에스티로더 가문과 에스티로더의 회장 그 아들 로널드 로더의 아들 없이 딸 둘인데 둘째 딸의 사위가 케빈 오시고 그 로널드 로더의 50년 제기가 트럼프고 그죠? 그리고 뭡니까? 그 에스티 로더 가문은 뭡니까? 이미 그린란드에 투자를 해 있고. 그죠? 그러면서 이 파월에게 배신당했었던 부분, 그 부분을 만회하려고 에스티 로더를 케빈 오시를 선택을 했는데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금리 인하나 상반기 1사분기에 빅베스를 끝내고 하반기에 돈 풀고 재정 확대하고 막 하면서 증시 부황하고 이러면서 공화당에 유리하게 국면을 끌고 가서 중간 선거를 이기려고 하는 트럼프 이쪽이 힘들어질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섹터 또 바뀐다 그랬잖아. 그죠? 반대로 그 부분이 잘 돼서 그죠? 파월 연준 의장 그죠? 요 부분이 잘 매듭이 져져서 파월 잘 내보내고 케빈 오시가 된다. 그러면 공화당이 그리는 밑그림대로 움직이면 그죠? 또 공화당이 상하원 중간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 확률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들을 잘 봐야 섹터의 흐름 부분들이 일정 정도 추세를 유지하는 섹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되는 거고 그냥 그죠? 내가 개별적으로 종목 부분에서 기술적 흐름으로 움직이는 걸 염두에 두고 움직인다. 그러면 우리 시장은 그죠?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는 28배로 PER 28배로 엄청나게 높게 평가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로봇이 좋냐 안 좋냐가 그죠? 고점이냐 아니냐가 우주항공이 고점이냐 아니냐가 펀더멘탈로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할 수가 하나도 없어. 왜? 걔네들은 적자인 회사도 같은 테마라고 보르르 올라와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세트레가의 실적 보니까 예상보다 잘 나왔고 하나 시스템도 실적 발표 4, 3분기 실적 예상보다 잘 나왔고 그래도 시가총액은 크지. 그죠? 그런데 그런 흐름 부분들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면 뭡니까? 돈이 들어오면이야. 근데 지금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쉽게 가라앉지 않으니까 가라앉느냐 안 가라앉느냐는 기술적 차트로 접근해야지. 그런 주식들은. 그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죠? 그러면서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5,000포인트 올라올 때도 여러분들께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 했잖아. 그죠? 은행, 증권, 보험, PBR 낮은 부분들,
그죠? 그런 부분도 다 올라온다. 왜? 정부 정책이니까. 왜 멱살 잡고.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도 다오 기술을 갖고 있다가 다오 기술은 이익 실현했고. 그죠? 올라올 때. 그리고 지주사라든지. 그죠? 은행주라든지. 응? 보험주라든지. 이쪽 라인도 뭐예요? 올라왔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증권주도 마찬가지고. 그죠? 올라왔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여러분들 코스닥 아까 자세하게 설명 못 드렸지만 코스닥 종목들 상폐시키고 막 이러는 거 빨리빨리 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시장에 좋은 종목은 남아있고 안 좋은 종목은 빨리빨리 내보내면 지수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단도 함부로 예측할 이유가 없고, 그죠? 보험도 그렇게 안 움직이다가 오늘 삼성생명, 그죠? DB손해보험, 그러니까 보험주 가면 보험주 사고 싶고, 그죠? 은행주 가면 은행주 사고 싶고, 반도체 소부장 가면 반도체 소부장 사고 싶고, 태양광 가면 태양광, 그러다가 이제 뭡니까? 백화점 되는 거지. 그거 잘 구별하실 필요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은 원체 돈이 많이 들어오는 장이니까, 그죠? 이쪽 저쪽 막 선순환의 구조 흐름으로 쭉 가다가, 그죠? 지난번 제약바이오처럼 한번 확 두들겨 맞으면 아차 하는 순간에 고점을 못 팔면 뭡니까? 상당히 고생을 해야 되는 흐름 부분도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하려면 저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저는 저가 개별주나 뭡니까? 테마주 이런 건 잘 안 하고, 그죠? 거래소 대형 우량주나, 그죠? 주도주 모멘텀을 갖고 있는 쪽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실적으로, 움직이는 그 부분으로 가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길면 좀 더 자세하게 시장이나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좀 손님이 찾아오신다 그래서, 좀 만나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좀 일찍, 그죠? 평상시에는 7시에 끝내는데, 오늘은 이 정도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수출 얘기도, 그죠? 수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것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더 올라갈 수 있었던 배경, 그죠? 이게 ISM 제조업체가 더 큰 거예요. 응? 월요일 날 얘네가 미국 시장에서 발표가 됐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수출 기업입니다.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그죠? 중국, 유럽, 이 제조업 지수가 좋게 되면 우리나라는 수출 기업들이 더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놓여지는 거예요. 50 이하일 때도 좋았는데 50 이상으로 가게 되면 더 좋겠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의 레벨, 제가 매번 이야기하는 영업이익 단, 그죠? 영업이익 단의 흐름. 지금 삼성전자가 올해 영업이익이 158조, 160조, SK하이닉스가 130조에서 150조. 그거 예상을 하는 흐름이라면 지금 시가총액 한 해에, 그죠? 한 해에 150조, 160조 영업이익 난 종목이 시가총액이 1000조야. 1000조밖에 안 해. 그죠? 코스닥 기업들, 100억도 영업이익이 안 나는데도, 그죠? 3조, 5조짜리 수두룩하잖아. 그죠? 그 가치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지. 그죠? 그리고 그 가치 흐름을 보게 되면 주식 처음 하시는 분은 물려도 거래소 쪽에서 하셔요. 코스닥은, 그죠? 코스닥의 변동성 높은 쪽을 하실 분들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하시는 구역이야. 왜? 대부분의 종목들이 주가, 시가총액이 가치에 비해서 너무 높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이, 그죠? 가격이 싸다고, 주가가 3만 원, 4만 원이라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90만 원, 이 가격보다 싼 게 아닙니다.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그게 가치예요. 그죠? 물린 거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물려야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떨어지면 반도체 소부장은 더 내려가는 게 정상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아시죠?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도 한번 해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자. 하나. 어디야? 요거까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셔. 요 카페에 제가 올려놓은 게 있는데, 여기 매일 아침마다 제가 시황이나 뉴스를 넣는데, 그죠? 요거 하나는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고, 여기 있잖아요. 수출과 관련돼서 여기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 그죠? 그 철강화학 수출 직전 3개월 대비 양호하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아시죠? 거기에서 지금 범용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혹시? 제가 전력기기는 뭐 하시라 그랬어? 효성중공업이나 뭡니까? 현대일렉트릭 말고 큰 기업, 시가총액 큰 기업에서는
뭐 오래전부터 작년 연말부터 이야기했잖아. 그죠? 그건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고. 그죠? 범용 쪽에서 172% 증가하고, 그죠? 거기에 라면 21%, 의료기기 38% 증가하고 변압기 44.7% 증가하는데 변압기 쪽 부분에 있어서 효성중공업의 영업이익률이 제한적인데, 그죠? 변압기 초과 변압기 사이클이 3년, 4년, 지금 4년 차. 그러면 변압기 쪽 부분에 있어서 전력 쪽 부분에 성장은 지속되겠지만 성장률은 조금 정체될 수 있는데 배전기는 변압기 이후 2, 3년 리드 타임으로 들어오는 쪽 그걸 감안하면 LS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작년 연말에. 그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기수였습니다.